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26편.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대가리적 사고의 틀을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아닌 대가리로 살다 보니 인생살이에서 그 싸움은 끊일 줄 모릅니다. 작게는 또래들의 싸움에서부터 부부의 싸움, 적과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온 세상이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말 역시 싸움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싸움을 여러 번 반복하여 발음하여 보면 싸움, 삶이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런 싸움을 무마하고 한 개인의 마음에서 야기되고 있는 긍정적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과 부정적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들의 충돌, 갈등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인간 내면적인 마음의 싸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보며, 이것이 바깥 세상으로 파급되어 나가면 미움, 시기, 질투, 살인으로 이어지고 크게는 전쟁이라는 문명의 충돌로 치닫는 것이 세상의 현 상황입니다. 하여 모든 상담의 근원적인 뿌리인 마음의 내면 세계에서 야기되고 있는 분열과 갈등과 충돌, 싸움을 어떻게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어 나올 것인가가 상담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로 접근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인 육체, 즉 몸에 대해 제일 먼저 이해를 시작해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몸의 출발은 아버지의 몸속으로 들어가 100일간 머무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몸인 육체는 200조의 세포가 물 위에 떠다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많은 세포 조직 중에 어떤 세포가 되어야만 인간의 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 어떤 세포 조직보다도 정자라는 세포가 되어야만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최대한 가능해집니다. 한번 성교에서 방사되는 남성의 정액 속에는 1억 마리 이상의 정자들이 울거린다고 하니, 정자세포가 된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탄생 확률은 1억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1억 개의 정자세포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난자세포와 만나서 육체라는 위대한 사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기적 같은 일이며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주적 충만감과 기쁨은 차고도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는 한국판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견우는 남자를, 직녀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견우는 소를 본 남자로서 이미 진리를 보고 견성한 성자 같은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남자의 몸속에서 100일간 머물다가 직녀라는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 난자를 만나 인간 육체인 몸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직녀라는 말은 직녀로서 옷을 잘 짜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옷은 의복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의식주라고 할 때의 의가 옷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식주보다 우선하는 의는 식주 자체가 의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는 거죠.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는 의복을 앞세워 강조하는 것은 거칠게 보여주는 문화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의 의는 육체의 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주 문화는 의인 몸, 즉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직녀는 옷을 잘 짜는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잘 낳는 여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남녀의 성관계를 전제로 한 상징성을 띠고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의 말의 유희에 현혹되어 해석해버리고 이상한 전설 같은 어린아이들의 동화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본질을 간과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세속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견우직녀 이야기가 인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먼저 우리는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을 전제로 할 때만 이 이야기의 궁극적 핵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말의 한자의 뜻은 마음신변에 날생이라는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말인데, 이는 성 그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의 출발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인간 욕망의 근원적 뿌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뿌리인 마음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복잡다단하여 심히 그 실체를 제대로 언급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난제입니다.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일체이유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잡교, 남원에 있는 오잡교 단입니다. 일체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모두 오직 마음으로부터 창조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을 이해해 들어가는 데는 지식정보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능적인 면에서의 접근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근이니 오르가즘이니 등등의 성의 기능적 측면에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교육은 이런 측면에서 바탕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학문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품위적인 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이는 동물적 교미적 성행위와 인간적 성행위를 구분짓고 보다 인간의 품위에 적합하고 합당한 성교 문화를 이해하고 정립하여 봄으로써 보다 고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조력하려는 성적 이해의 접근법입니다. 셋째는 가치적인 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소중하고 고귀한 성적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보다 진지하고 경이로운 측면에서 성을 찬양 숭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소위 밀교적 접근인 탄트라의 문화 등은 이런 측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의 본질은 이상의 세 가지 측면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에서 태어났으며 그 성이 성장하여 지금의 나의 몸을 이루기까지 되었습니다. 어찌 이 전체적인 알물, 지식 정보적 알음아리로 설명되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인간은 성에 관한 한 언제나 무지몽매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울 수도 없는 상태에 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점유하고 있는 상담의 문제 영역도 성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은 우리 모두의 뿌리요, 몸과 마음의 출발이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1년 과정으로 현재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로에 있는데요. 1년 과정은 등록 기간이 1학기는 3월과 4월, 2학기는 8월과 9월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문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